가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한 36페이지 79번 문제는 해결. 되죠? 항상 과거 문제에서 역학을 빼고 나머지 문제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역학도 나오고 다른 게 나오는 거지 역학을 빼고 다른 유형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역학은 충분히 완벽하게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 39. 80. 82번? 82번은요. 수평면 우위에 놓여있는 질량이 m의 물체에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가 되는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는요. 보편적으로 힘을 이렇게 줘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은 똑바로 드는 데 쓴 거고 이만큼이 물체를 잡아당길 때 드는 힘이야. 그래서 요 각도가 세타라면 요 힘이 드는 건 F 사인 아니 F 코사인 세타고 이게 물체가 움직이는 알자의 힘이 되니까 F는 MA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되겠어? 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새끼를 뭐 했니? 눌러. 근데 가나? 우와. 가요. 신기하죠. 물리를 못해도 그냥 가는구나를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물리를 배운 사람들은 아 이게 도대체 어떤 힘으로 가지? 이 안에서 어떤 힘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우리 학원에서요 20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쵸?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학원 계획 거기에는 미친 선생님이 있다며 뭐 이런 그렇습니다. 자, 수평면의 질량이 라지 m의 물체에 내가 비스듬한 각도, 이 각도가 어딜 중심으로 했는지 잘 보셔야죠. 수평면을 중심으로 세타라는 각도로 힘을 F만큼 눌러주고 있어. 그럼 비스듬한 힘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 벡터분해 하는 거야, 그치? 자, 본능적으로 벡터분해 하시면 수평의 힘하고 수직의 힘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체의 무게에다가 얘가 더 눌러주는 이 힘만큼이 바닥에 더 눌려. 됐어? 네, 이런 힘이 만들어질 거야. 이 힘이 얼마냐면 F 사인 세타야. 이건 보여 이제? 이 힘이 얼마야? F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내가 아까 저 전선을 밀었을 때 가잖아. 가는 건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에 가. 그죠? 얘 때문에 가겠죠. 자, 그랬을 때 면과 물체 사이에 마찰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얘를 밀었을 때요. 안 가려는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이 마찰력은요.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한 값인데 이때 수직항력이 얼마일까요? 아니에요. 네? 수직항력은요. 무게라는 뜻이 아니라 바닥을 누르는 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물체 가라고 해볼까요? 가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mg야? 아니네. 더하기 F 사인. 맞아요. 내가 누르는 이 힘까지가 바닥을 같이 누르죠. 됐죠?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뮤 라지 mg 더하기 f 사인 세타만큼이고요. 이게 f 코사인이랑 같아지는 순간 이 새끼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최대 정지 마찰력이랑 힘의 크기가 같아지는 그 순간부터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F라고 하는 힘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F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F는 코사인 세타분의 뮤 mg 더하기 코사인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닥을 누르는 수직 항력이 그냥 무게로만 보면 안 된다. 정말 바닥을 누르는 힘이다. 알겠어? 여기서도 F 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수학 선생님들 틀렸다고 그러시죠. 뮤 NG 플러스 뮤 F 사인 세타가 F 코사인 세타니까 젠장할 F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사인 세타는 뮤 라지 NG. 그래서 F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사인 세타분의 뮤 NG다. 그죠?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네, F가 이쪽에 남아있었네요. 이렇게 쓰면 중딩도 안 나온 티가 나겠네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됐어? 네, 넘기시면 마지막 페이지일 거예요. 힘에서 38, 39에서 질문. 80, 3번이요. 83번 맞아요? 80, 4번도요. 83, 84, 85요. 네. 83번 보시면요. 이거는 기억, 대응, 기록 보기 중에 뭐가 문제예요? 영희가 지면에 서서 철봉을 일정한 힘 W로 당기고 있어요. 꼬맹아, 영희가 철봉을 당기고 있으면 작용점 어디다 찍어? 철봉에 찍죠. 그거의 반작용은 뭐예요? 그거의 반작용 뭐야? 철봉이 영희를 당기는 힘이지. 화살표 다 하시죠? 자꾸 너네가 해야 돼. 내가 하면 의미가 없잖아. 힘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영희가요, 철봉으로부터 자기를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요. 똑같이요. 철수가 무게가 W인 역기를 들어 올려요. 자, 이거 힘으로 표시해 보세요. 철수가 역기를 W로 들어요. 작용점 어디다 찍어요? 철봉에다 작용점 찍어서 위로 미는 방향으로 W 치면 그거의 반작용은 뭐예요? 역기가 철수를 뭐하니? 끝까지 말해봐. 역기가 철수를 네, W로 눌러요. 그래서 여기에 0이 있어요. 여기에 철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면접 보러 가면 새로운 문제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집에서 본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풀어나가려면 문제를 차곡차곡 풀어보셔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희가요, 철봉을 당겨요. 그러면 철봉이 영희를 들어 올려요. W, W.
요 얘기예요. 그죠? 자, 철수가 역기를 밀어 올려요. 그러면 역기가 철수를 눌러요.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이런 간단한 힘의 관계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역기를 들어올려 정지시킨 것을 나타내고요. 철수와 영희의 질량은 같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무게가 똑같겠죠. mg, mg. 되겠어? 이렇게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정지 상태래요. 라고 했으니까 기억 볼게요. 철봉이 영희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철수가 역기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철봉이 영희를 당기는 힘과 따라가시면 돼요. 철수가 역기를 받치는 힘의 크기가 같니? 같죠. 됐어요? 네, 이런 얘기고요. 지면이 영희를 떠받드는 힘의 크기는 지면이 철수를 떠받드는 힘의 크기보다 작니? 라고 했는데 땅바닥이요. 영희는 땅바닥을 밟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요. 땅바닥이 영희를 밀어 올려야 되는 힘이 얼마냐 이거죠. 되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영희 정지 상태니까 합력이 영이어야죠. 네. 그러니까 아래로 잡아당기는 mg가 위로 잡아당기는 이 두 개의 힘을 더한 값이랑 같겠죠. W 더하기 N. 그러니까 바닥이 밀어 올리는 힘은요. mg-w예요. 이런 얘기. 되겠어? 예를 들어서 영희의 무게가 600N이라고 치고요. 영희가 철봉을 당기는 힘이 얼마냐면 100N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철봉이 여기를 들어 올리는 힘도 100이겠죠? 그러면 600에서 100을 빼면 바닥을 누르는 힘이 500이라서 바닥이 여기를 밀어 올리는 힘도 500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네. 자, 철수 보세요. 철수도요. 똑같습니다. 철수에 작용하는 작용 좀 보시면 철수도 바닥에 이렇게 있으니까 바닥이 밀어 올리는 수직 합력도 작용하는데 합력이 0이니까요. 위로 작용하는 수직 합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W에다가 철수의 무게를 더한 값이랑 같아요. 이때 W는 100이라고 그랬고 철수의 무게는 60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땅바닥에 누르는 수직 합력은 700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 합력은 0의 수직 합력이 작아.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지면이 철수를 받치는 힘과 역기가 철수를 누르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니? 말도 안 되죠. 되겠습니까? 네.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거요. 물리 문제는 돈으로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립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물리적인 머리를 아직은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문을 읽는다고 해서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오산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힘을 표시해 가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나 수학할 때요. 펜 사용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학습 방법밖에 못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눈으로 보이게끔 체크해 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84번 보시면 그림과는 길이가 10cm인 용수절 A, B를 연결해 놓은 모습이고요. 이걸 벽면에다가 놓는데 그래서 A라는 용수철하고 B라는 용수철은 같은 용수철이 아니라서요. 용수철 두 개가 10cm, 10cm면 이 양쪽의 길이가 20cm란 말이야. 되겠어?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했을 때 물체가 양쪽에 용수철을 딱 놓고요. 평형이 될 때까지 이 용수철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가 다르게 나타나요. A와 B. A의 탄성 계수와 B의 탄성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그 중에서 A는 원래 10cm짜리인데요. 이 길이가 20cm가 아니고 여기서는 16cm로 맞춰놨네요. 자, A의 용수철은 10cm짜리였는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8cm고요. 14cm예요. 이 길이가 6cm예요. 요 상태로 정지되어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아니고요. 누가 더 탄성 계수가 커? 이런 거 알려면 용수철의 원래 길이보다 조금 곳에 놔서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가 될 때 보시면 돼요. 이 길이 비교는 보이죠? 그러면 A의 탄성력 방향 체크. A의 탄성력이 가라는 물체에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체크. 나의 탄성력 방향 체크. 그거 해봐. A의 탄성력 방향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게 10cm였는데 8cm로 압축됐잖아.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이 방향으로 A라는 탄성력이 생겨. 맞아? B라는 탄성력 방향은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근데 힘의 합력이 얼마야? 0이니까 정지겠죠. 0이라는 얘기는 얘는 마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A의 탄성력과 B의 탄성력의 크기가 뭐했다?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탄성력이라는 건 KX니까 A가 압축된 거리 2에다가 A의 용철 상수를 곱한 값이 4에다가 B의 용철 상수를 곱한 값이랑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랬을 때 길이 B가 보시는 것처럼 1대 2니까 탄성 계수 B가 몇 대면 2대 1 나와요.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A의 탄성 계수가 B의 탄성 계수보다 2배 크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 용수철이 다른데 탄성 계수가 누가 더 큰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나 혼자 생각해서 했어요 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대단히 기발한 거거든요. 되겠어? 네. 그래서 문제에 이런 내용들도 잘 보시면 그거 어떻게 조합해서 자소서를 만들 수도 있죠. 잘 보십시오. 자, 85번 발간이 84번 그래서요. 기억, 용철 상수라는 탄성 계수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0입니다. 왜? 정시니까. 나에서 용철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니? 라고 했습니다. 네, 용철 A가 작용한 탄성력 방향 오른쪽 맞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겠지? 이런 얘기야. 85번도 해봐 드릴게요.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넓이가 10이고 높이가 2cm 원기둥 모양의 구리막대가 온직도룰의 A와 고정도룰의 B에 연결되어 수심이 50cm 깊이에 잠겨있다. 물속에 있는 구리막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겠니? 라고 한 거죠. 이제 온직도룰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모든 문제는 힘으로 풀어. 됐죠? 네. 자, 저기 구리막대를 보세요. 이 구리막대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인지 빨리 찾아. 힘 몇 개? 3개예요. 뭐예요? 무게하고요. 또? 네. 부력하고요. 또요? 네. 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죠. 됐죠? 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을 쭉 따라가면 사실은 그 실이 이 도르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이 도르는 정지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이 위로 잡아당기는 힘 F 이거 F 합해서 얼마 되면 돼? T 되면 되죠. 맞아? 그러니까 이 T의 정체가 얼마라고? EF라고. 맞냐? 맞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뒤를 잡아당기는 최소한의 힘은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면 될 텐데. 그렇죠? 이 구리에서 힘을 분석하니까
결국은 구리의 무게 mg가요. 2F 더하기 구력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F가 구해라 이 얘기예요. 되겠냐? 자, 꼬맹아. M을 구할 수 있다. 질량을. 어떻게 해요? 질량 구하는 식. 질량 구하는 식. 1도 질량 구하는 식. 내가 이 책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 이 책 할 때부터는 못 따라오면 그게 합부를 결정한다. 질량 어떻게 구하랬지? 질량 어떻게 구하랬지? 로 V. 그러니까 무게가 로 Vg지. 맞아요. 이 F 더하기 구력 어떻게 구하랬지? 불러. 로 제로 V 다시 G. 이때 로 제로는 누구? 물의 밀도. V 다시가 뭐야? 잠긴 무게야. 됐어. 자, 얘는 다 잠겼기 때문에 이 V와 이 V는 같은 V지.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잡아당기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요. 일단 문자로 써놓고 문자로 다 정리한 다음에 수를 대입하시는 게 가장 간단. 그래서 F는요. 로 VG에서 로제로 VG를 뺀 값을 이루나는 거야. 이런 얘기야. 됐지? 이걸 더 간단히 하면 뭡니까? 로 마이너스 로 제로 VG를 2로 나눈 값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숫자 집어넣어 대입할 때요. 우리는 MKS 단위로만 계산하니까 거리 단위는 미터로,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다 바꿔서 집어넣어야 된다. 단위 환산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요. 선생님이 한번 해드렸던 거 기억나죠? 물의 밀도는 1이야 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쓰지 않는 단위야. 1g/cm. 맞아. 이걸 MKS 단위로 환산하면 값이 얼마가 돼? 1000 kg/세제곱미터 이렇게 된다 했어. 맞아. 그래서 물의 밀도는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면 거기에 구리 밀도 얼마로 나왔냐면요. 8.9 g/세제곱센티미터로 나왔어. 그러니까 얘도 바꾸면 얼마야? 인가요? 요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나오니? 7,900kg죠. 뭐? 8.9 곱하기 1000. 8.94야. 네. 그러면 빼시면 얼마 나옵니까? 7,940 나오고요. 부피 단위도 미터로 바꾸셔야 되는데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지요. 그죠? 네. 면적이 얼마냐면요. 얘는 면적 얼마 나오니? 10제곱센티미터니까 10 마이너스 3 세제곱미터. 아니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미터. 되죠? 네. 높이는 2cm니까 얼마?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맞니? 미터로 다 바꾸셔야죠. 자, 거기다가 중력 가속도 얼마? 이 새끼 9.8. 그거를 2로 나눠. 이런 얘기거든요. 됐죠? 네. 자,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7.94 곱하기 10의 3승.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지수끼리 먼저 계산을 할게요. 지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10의 3승, 10의 3승 날라가죠. 맞아? 네. 그리고 2 약분 되죠. 네. 그럼 이제 어려운 숫자는 네가 해. 7.94 곱하기
9.8 해봐 빨리. 핸드폰 있잖아. 얼마나? 77.81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 없애려면 소수점 2칸 앞으로 가겠죠?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 0.78이야 이렇게 썼어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F의 정체랍니다. 자,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저하고 하셨어야 되는 물리고요. 이건 재령쌤이랑 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식이 제대로 세워지는지. 만약에 과거 2차 갔는데 이 문제 나왔다. 식만 불러드리세요. 그래서 그러시면 됩니다. 식만 불러드리세요. 그죠? 면접하러 갔는데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병신입니다. 이거 할 시간에 다른 문제 보세요. 그죠? 식만 불러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진짜 힘에 해당되는 실제 힘들, 그 실제 힘의 정체가 뭔지, 발자 힘. 그 실제 힘을 만드는 건 탄성력, 마찰력, 자기력, 전기력, 중력, 부력. 이 6가지의 힘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각각의 힘의 종류들도 보여드려서 탄성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죠? 마찰력의 종류도 보여드렸고, 중력 구하는 식도 보여드렸고, 전기력 구하는 식, 더군다나 부력. 또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분해도 할 수 있고 합성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데요. 빠르기만 변하는 방법, 방향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한꺼번에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보여드렸고요. 그건 모두 다 실제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힘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가상의 힘이라는 것도 있다. 가상의 힘도 실존하는 힘이지만 특정한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한테만 작용한다. 되겠죠? 그걸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고, 관성력이라는 가상의 힘은 반작용을 만들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또 힘처럼 보이지만 힘이 아닌 게 있다. 뭐? 돌림힘. 그래서 돌림힘은 사실은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아니다. 알겠어? 네. 그랬을 때 R자의 힘이 0이래요.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림이 0이래요. 돌림이 평형. 그럼 회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는 상태가 완벽한 정지한 상태. 그걸 역학적 평형이라고 했다. 맞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면 두 번째는 그 힘에 의한 물체의 운동이었어요. 그 운동을 아까 한가득 여러분들의 A4 용지에다 그렸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은 선생님은 모토저라 3시간씩 수업을 지금 4주째 하고 있지만 그거 압축해서 보면 사실은 많은 내용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그 내용이 많다라고 느껴지면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파트에서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숙제를 안 올려드렸다 그래서 오늘은 70 몇 페이지까지만 문제 풀어봐 그랬냐면 75페이지까지만 풀어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75페이지까지가 됐을까요? 안 된 사람이 태요 1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까? 준비됐어? 네. 어쩔시. 자, 태연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올 거잖아. 좀 일찍 와서 풀어요. 자, 50, 51페이지에서 질문. 여기까지 됐어요. 57까지는 수업 시간에 같이 했어요. 네. 자, 그러면
58, 59에서 질문해 볼까요? 100, 120번이요. 네. 다른 건 됐어요. 126번이요. 120번하고 126번인데요. 사실은 126번은 이 시간에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수학 시간에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수학책에 있어요. 산을 올라갈 때 속력 얼마로 올라가, 산을 내려올 때 속력 얼마로 내려와, 평균 속력 얼마야? 라고 했던 거지요. 126번 같은 경우에 성은이는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까지 평균 40이라는 빠르기로 완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평균 40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봐. 평균이라고 하는 평균 속력은요. 여러분들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뭡니까? 총 걸린 시간으로 총 간 거리를 나누는 겁니다. 되겠어?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가는데 이 아이의 평균 속력은 얼마 나왔냐면 40km/h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40가는 빠르기란 얘기예요. 맞아요? 네. 자, 근데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갈 때 정확하게 절반이라고 하면서 전체 길이를 S로 놓고 절반의 크기를 2분의 1S, 2분의 1S 이렇게 놔줬네요. 절반까지 갈 때는 20의 빠르기로 갔대요. 그럼 평균 속력 40이 되려면 나머지를 얼마의 빠르기로 가면 되니?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물어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간 총거리는 얼마냐면 S입니다. S. 그렇죠? 자,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절반 가는데 걸린 시간에 나머지 절반 가는데 걸린 시간을 더하시면 돼요. 그게 40 나오면 돼요. 맞아요. 자, 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맞아요. 처음에 절반 갈 때 속력은 얼마였냐면 20이었고요. 그때 간 거리가 2분의 1이 됐습니다. 이게 절반 가는데 걸린 시간이죠. 그러면 나머지 절반 가는데 걸린 시간도 아시겠죠? x분의 2분의 1x예요. 이거 계산해서 얼마 나오면 된다고요? 40 나오면 돼요. 되겠냐? 네. 얘는요 40분의 s 더하기 2x분의 s. 됐죠? 이거 통분하시면 뭡니까? 40x분의 뭡니까? s. x 더하기 얼마입니까? 20. 맞아? 이게 분모야. 그 위에 분자. 분수죠. 네, 여기 날라가죠. 그러니까 뭡니까? x 더하기 20분의 40x가 얼마? 40 이거죠.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아야 돼.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을 텐데, 그렇지? 네. 그러니 40x 더하기 80이 40x래. 뭐야? 바보 나오는데? 어디가 틀렸어? 안 들려. 20분의 2분의 1x. 그러면 저거 계산하면 40분의 x 더하기 2x분의 x 통분하면 40x. 그러면 이거 더하기 20. x 지웠어. 그러면 x 플러스 20이 40x가 평균 속력 40. 틀린 게 없는데요? 얘는 네. 그래서 평균 속력 40으로 갈 수 없어요. 이런 뜻인데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요. 120번 한번 보실 건데, 꼬맹아. 머리를 막 풀어 헤쳐서 다니는. 그래서, 네. 너 세인이지? 우와, 한 번 맞췄다. 자, 세인이 같은 경우에 쟤를 앉혀놓고요. 갑자기
버스가 앞으로 빵 하고 출발했다고 치자. 전혀 머리 어디로 가냐? 뒤로 젖혀지지. 머리카락 어디로 갈까? 신기하지? 머리는 뒤로 가는데 머리카락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냐? 야, 앞으로 가. 다시 말해. 버스에 이렇게 아이가 타고 있다. 아이가 버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헬륨 풍선 이렇게 들고 있다. 됐어? 근데 버스가 앞쪽 방향으로 급출발을 딱 했다고 치잖아. 머리 어디로 가냐? 뒤로 온다. 헬륨 풍선 어디로 갈까? 헬륨 풍선 처음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었다고 치자. 얘 어디로 갈까? 거기가 거의 안 움직일 것 같지? 얘 움직여. 헬륨 풍선 어디로 갈까? 이게 앞으로 가요. 신기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요. 요즘에 동영상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급 출발할 때 머리 풀로 미친년들 뭉치냐. 대가리 뒤로 가는데요. 머리카락은 앞으로 쏠립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머리는 그동안 내 몸이 뒤로 쏠려! 이것만 봤잖아요. 그럼 내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사실은 내 머리와 머리카락이 반대로 가요. 그 머리카락에 해당되는 게 저 헬륨 풍선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머리통인데 네, 앞으로 탕 하고 가면 네 몸속에는 뭐가 작용하니? 몸에는 뭐가 작용하니? 네. 나는 안 쫓아갈 거야!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관성 때문에 뒤로 쏠리죠. 그 관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아까 설명했어요.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네 머리를 누가 뒤쪽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이게 뭐다? 관성력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속도가 있는 공간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관성이 나타나게끔 몸을 쏠리게 하는 이 관성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관성력은 무조건 가속도와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그죠? 그래서 내 몸이 뒤로 쏠리는데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 또는 헬륨 풍선은 앞으로 갑니다. 실제로요. 여기에 있는 전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꽉 차 있을까? 뭐가 꽉 차 있을까요? 공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공기보다 여러분들 몸은요 더 무거울까 가벼울까? 더 무겁습니다. 주변을 꽉 채워 있는 중심이 되는 물체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헬륨 풍선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걔네들은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한 관성이라고 해서 출발하는 네 몸이 뒤로 쏠려 너는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관성력은요. 실제 작용한 알짜림과 반대 방향, 다시 말해서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됐어? 근데 자, 이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급출발할 때 네 몸 뒤로 쏠렸지. 공기는 쏠릴까 안 쏠릴까? 얘도 쏠려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공기가 뒤로 확 쏠려버립니다. 공기도 같이 쏠려요. 되겠어?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뒤로 쏠리는 순간, 그렇죠? 공기의 뒤쪽의 밀도가 커져요. 그럼 앞쪽은 공기가 듬성듬성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뒤로 밀리는 순간 나머지 듬성듬성 밀도가 작은 곳으로 가벼운 누가 밀리니? 풍선이 밀리니. 그 빈자리를 풍선이 밀려갑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공기가 뒤로 밀려 여기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거보다 가벼운 애가 반대로 밀리는 거예요. 알겠어? 무거운 애가 먼저 선점해요. 제일 무거운 게 누구겠어요? 유로겠죠. 저 새끼 뒤로 가요. 됐어? 그러면 얘가 뒤로 간 만큼 여기도 공기 어떻게 돼? 얘 뒤로 밀릴 거예요. 그러면 앞자리가 비잖아. 그 자리는 누구 갑니까? 제일 가벼운 애가 밀려가요. 됐어? 그래서 음의 질량인 아이는 가속도 방향으로 밀려가요. 양의 질량인 아이는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밀려가요. 알겠어? 이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갈 때 급출발할 때요.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실제로 풍선이 어디로 쏠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반대 방향으로 쏠립니다. 내 몸하고 반대로 쏠립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현상인데
거기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네가 나한테 물어본 게 120번이 맞습니까? 네. 120번에서요. 코르크 마개하고 추하고 물 있죠. 그럼 물이 꽉 차고 있으니까 물이 중심이 되는 질량이야. 그거보다 추가 훨씬 더 무거워. 맞아? 얘는 양의 질량이야. 코르크 마개는 음의 질량이야. 물보다 가벼우니까 뜨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르크 마개는 가속도 방향으로 실제로 쏠릴 거고요. 추는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20페이지 보시면 얘를 이제 어디로 움직인대요?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구조. 맞아요? 자, 오른쪽으로 빠른 속도로 확 당겨. 그럼 추는 어디로 가냐? 왼쪽이야. 추하고 물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의 빈자리를 누가 갑니까? 코르크 마개가 가요. 그래서 얘 이렇게 됩니다. 코르크 마개 여기 있고 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되겠습니까? 물통을 오른쪽으로 확 빼면 추는 왼쪽으로 가고요. 코르크 마개는 오른쪽으로 가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할 때 내 몸이 쏠리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게 관성력이야. 근데 주변에 꽉 채워 있는 이 중심이 물질보다 훨씬 더 가벼운 애들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겠죠. 엘리베이터 탈 때요. 헬륨포선 좀 자꾸 타주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네 몸은 어디로 쏠린다고? 출발할 때 네 몸 어디로 쏠려? 아래로. 풍선은 어디로 쏠리냐? 그래서 멈출 때 네 몸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풍선은 내리고. 집에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서 10,000원쯤 됩니다. 그 헬륨 풍선. 너무 추워? 그막 이렇게 캐릭터 그림 있는 그 음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10,000원 좀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들고 타보세요. 지금 타면 쪽팔려요. 뮤팅애들이랑 같이 타거든요. 새벽에 나오세요. 여러분 경비 아저씨 깜짝 놀랄 거예요. 미친놈이 하나 생겼구나.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얼마일까? 그래서 네, 체중계 밑에 깔아놓고 해보십시오. 그죠? 네. 체중계 밑에 깔아놓고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솟구칠 때 나의 무게보다 더 늘어난 만큼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 때문에 생기는 관성력이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한번 해봐. 아니 왜? 시간 주제를 주잖아. 해봐. 괜찮아. 이 효과가 초고속 엘리베이터, 요즘은 막 아파트가 20층, 30층이 아니고 막 50층, 60층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엘리베이터 속도 엄청 빨라요. 그런 데 가면 몸이 실제로 쏠린다는 게 느껴집니다. 가서 해봐. 자, 60, 61에서 질문해봐. 괜찮아? 62, 63에서 질문해봐. 138번이야. 139번이야. 141번이야. 143번이요. 네, 143번이요. 144번이요. 141번. 돼요? 자, 이 파트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상대 속도와 벡터를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연습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꼬맹아 여기에요.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다고 치자. 모는 종이가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맨 처음에 루트 가르칠 때 애들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 F1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냥 쉽게 A라고 하자. B 벡터도 있어. C 벡터도 있고요.
D 벡터도 있어요. 여기서 같은 벡터 찾아봐라. A와 B 벡터는 같은 벡터입니다. 벡터는요 평행 이동할 수 있어요. 평행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 평행하게 이동시키면 B와 겹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의 합력을 구할 때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10N, 얘 합력 얼마야? 이 그림이나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이렇게 준 그림이나 힘의 합력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0입니다. 이거 평행 이동시키면 같은 놈이 돼요. 됐어? 그래서 RGM 0이야.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벡터는 그대로 평행 이동 가능합니다. 단지 각도만 안 틀면 돼요. 알겠습니까? 평행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 같습니다. 라는 얘기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저는 A 벡터하고요. C 벡터를 무슨 일이 있어도 같게 하고 싶어요. 방법. A A 벡터의 크기를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2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또는 A 벡터를 C 벡터와 같게 하기 위해서 C 벡터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돼. 이것도 같은 말이야. 되겠어? 저는 A 벡터하고요. D 벡터를 무조건 같게 하고 싶어요. 방법은 하나의 벡터를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세요를 물리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벡터에서의 마이너스는 빼라는 뜻이 아니고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 이 뜻입니다. 되겠어요? 인지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수많은 것들을 해볼게요. 자, 138, 139, 141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에서는 동쪽으로 10이라고 하는 운동하는 배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니까 연기는 남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때 풍향이 어느 쪽이야? 라고 했는데 나 이제 궁금해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 이 아이의 풍향을 뭐라고 해? 무슨 풍? 서풍.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풍향이에요. 그래서 이걸 서풍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맞아. 자, 배가요. 이렇게 가고 있어서 배에서 연기가 나오면 배 연기는 똑바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네. 자, 근데 배가 가면서 배에 타고 있는 내가 봤더니 연기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대. 맞아. 그 얘기 한 거야. 그 얘기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배는 얼마의 빠르기로 가고 있냐면 10이라는 빠르기로 동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연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남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하나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동서남북을 모르면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웃기진 않지 않니?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는데 부, 남 제일 어려운 건 제가 했으니까 쉬운 건 너네가 해봐. 제일 어려운 동 여기 어디니? 서. 그러면 이제 물리에서 남서쪽 방향이야 이거요. 정확하게 가운데 이 방향도 남서쪽이죠. 이것도 남서쪽이야? 이것도 남서쪽이야? 8방향으로 얘기하면 남서쪽이 맞습니다. 근데 16방향으로 얘기하면 얘는 남쪽으로 더 치우쳤죠. 우리가 남서쪽은 정확하게 남쪽과 서쪽에 정확하게 가운데 45도 되는 얘를 남서쪽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 그래? 남남서, 서서남 이렇게 표현해요. 히라쌤이 하셨다는데요. 저희 반에 그러는데 되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서쪽이라는 건 이 각도가 45도야 이 뜻이에요.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연기가 이리로 가? 아니야. 내가 달리는 배 안에서 보니까 연기가 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본 연기의 속도가 이 방향이라는 거거든. 상대 속도야. 됐어? 네. 배에서 본 연기의 속도가 이래요. 그럼 상대 속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상대 속도는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 빼면 되는 거니까 연기의 속도에서 뭘 빼면 돼? 배의 속도를 빼면 돼. 이 뜻이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랬을 때 연기의 속도는 어디야? 당연하죠. 넘기셔 보세요. 배에서 본 연기의 상대 속도에서요. 배의 속도, 나의 속도를
이 방향이거든요. 이거 두 개 더해보세요. 됐냐? 됐냐? 네.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연기가 이 방향으로 가야죠. 맞냐? 그래서 연기는 지금 원래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얘를 이렇게 민 거야. 누가 밀었게? 바람이 밀었어. 됐어? 네. 실제로 연기는 이렇게 오고 싶은데 얘를 누군가가 이걸 민 거야. 바람이 민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그랬을 때 연기를 이렇게 보낸 거. 네.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분 거예요? 이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분 거죠? 그래서 연기가 일로 간 거죠? 근데 내가 앞으로 가면서 보니까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연기는 원래 이렇게 가고 있었어. 진짜로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나온 연기가 일단은 일로 흘러야 되네. 이 연기를 흐르게 하는 게 바람이야. 그러면 연기는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앞으로 가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야. 맞아. 실제로 바람에 의해서 여기는 이렇게 갔어요. 그럼 바람의 방향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죠. 그러니까 무슨 풍이에요? 북풍이 불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요거요. 요게 45도여야 돼. 멋지고. 1대. 루트 2죠. 되겠냐? 네, 이게 얼마예요? 10. 네, 배의 속도 10. 그러면 연기의 속도, 바람의 속도도 얼마? 10. 알겠습니까? 이해입니다. 자, 139번은요. 무릎이에요, 무릎. 옛날에 엄청 좋아했던 건데 생각해봐.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무한히 길게 다리 못 만들었잖아요. 건축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뱃사공들이 강둑을 건네줬단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이렇게 강가가 있어서요. 물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가 상류, 여기가 하류 이렇게 되어서 물이 흐른단 말이죠. 이렇게 물이 흐르는 속력은 얼마냐면 3이고요. 자, 배가 가는 속도가 얼마래? 실제로 멈춰있는 자 고요한 물에서 배가 가는 속도가 얼마래? 5래. 5. 배는 5의 빠르기로 갈 수 있대. 가만 놔두면 5의 빠르기로 갈 수 있대. 가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5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배가 있고요. 자, 지금 강둑은 얼마냐면 300m짜리 폭을 건너가야 돼요. 자, 이때 물은 3의 빠르기로 흐르고 있고요. A점에서 출발해서 물이 흐르는 방향과 직각으로 건너가서 맞은편 B에 도달하고 싶다.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달하고 싶어. 다른 데 갖다 주지 마.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태유가 뱃사공이야. 해봐, 태유야. 정확하게 B에 데려다 주려면 배를 어디로 밀어야 되니? 이렇게 밀면 안 돼?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몰면 어떻게 되는데? 맞아요. 얘는 이렇게 가요. 됐어요. 배가 가는 속력 동안 물도 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똑바로 못 가고 여기에 도착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을 때요. 실제로 배가 가는 속력은 5고요. 물이 미는 속력이 얼마예요? 3이에요. 됐어. 그래서 요만큼의 속력을 밀리면서 가기 때문에 C에 도착한다고요. 이러면 소비자가 펌플이 와요. 여기서 네, 그럼 별표 하나 받아요. 누가 놔야 돼요? 정확하게 맞은편에 대해서 달라졌어. 그럼 태유야, 어느 쪽으로 밀어야 한다고? 네, 이쪽으로 밀어야. 됐어? 배가 이렇게 가는 동안 물이 이렇게 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로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니 이 방향으로 가는 속도가 실제 배의 속도입니다.
맞죠? 이 방향으로 가는 속도가 물의 속도 3입니다. 그럼 밖에 있는 됐어. 세인이가 봤어. 배는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니? 태유가 일로 밀고 가고 있어. 그럼 세인이가 보기에 이 배는 이렇게 가니? 아닙니다. 매 순간 배는 이렇게 가면서 물에 밀리고 배는 이렇게 가면서 물에 밀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 배는 똑바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얼마에 빠르게? 뭐? 4에 빠르게 가는 것처럼. 맞아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럼 보면 4에 빠르게로 몇 미터 건너가는 거야? 300m. 몇 초 걸린가? 이렇게 간다고요. 되겠어. 근데 그래서 지면에 대한 배속력은 4의 빠르기로 가는 거고요. 이 강을 A에서 B까지 강물의 흐름에 직각 방향으로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75초입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갑니다. 이제 올림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건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게 아니고요. 여기에 도착해야 돼. 근데 두 명의 뱃사공이 있는데 한 명은요. 됐어? 이렇게 밀어서 여기에 도착하게 해주는 뱃사공이 있고요. 됐어? 네. 어떤 뱃사공은 이렇게 똑바로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 뱃사공도 있어요. 됐어? 네. 그래서 두 명이 내기를 해서 누가 먼저 여기 도착할까? 내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바로 미는 새끼는 실제로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서 내려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속도는 얼마야? 이것도 줬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똑바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빠르냐, 이 방향으로 모는 게 빠르냐. 누가 더 먼저 도착하겠니? 몇 초 차이 나겠니? 이 문제가 올리면. 알겠어? 그런 문제 푸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 푸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1번이요. 이거 별표. 너네는 나한테 물리를 다 배운 거 같지? 저는요 물리의 3분의 1도 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엄청 바보 물리를 하고 있어요. 물투까지 배웠으니까 와 나는 물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는요 절반도 안 되는 운동만 배우고 있어요. 뭘 배우고 있냐면 경사면에서 물체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방법 몇 가지? 물체가 저 경사면에서 내려올 때 몇 가지 경우가 있겠니? 아무리 단순하게 얘기해도 두 가지, 두 가지. 그 중에서 너는 한 가지밖에 안 배운 거야. 어떻게 배울까? 첫 번째.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 있는지를 먼저 모르니까 그게 잘 보이지 않아. 차이가 먼저 보여. 저게 나무 토막이면 어떻게 되죠? 나무 토막이면 미끄러져 내려가요. 이게 드럼통이면 굴러내려가요. 구르는 운동하고 미끄러지는 운동은 전혀 다릅니다. 구르는 운동하고 미끄러지는 운동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무조건 구르면 안 돼. 미끄러지는 운동만 배워. 됐어? 근데 그걸 우리는 던지는 운동. 구르는 운동은 회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끄러지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게 운동량 구조입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게 가운동량 구조입니다. 달라요. 눈높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아이의 속력이 빠를까? 회전해서 내려오는 아이가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빠를까? 같아요. 아니, 미끄러지는 새끼의 속도가 더 빨라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하는
미끄러져 내려오는 아이는 위치 에너지가 온전히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속력이 됩니다. 굴러내려오는 새끼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두 가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네, 그냥 밑으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의 감소는요. 일부는 물체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데 쓰는 거고 속력을 증가시키는 데 쓰는 거고 일부는요 회전하는 데 써요. 그래서 회전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속력이 작아요. 신기롭죠? 그래 그렇게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서 이건 대학 가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학 가기 전에 하고 가서 배워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물리를 할 게 아니니까 대학 가서 저런 걸 배울 이유가 없겠죠. 중학교에서 배운 현상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자소 쓸 때 어떤 애들이 써요. 여기에 물을 꽉 채우고 돌려. 물을 조금만 채우고 돌려. 누가 먼저 떨어질까? 이게 달라요. 회전관성이 다르게 일어나요. 우리가 운동관성만 배웠죠. 회전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달라. 근데 바퀴가요. 자동차의 바퀴가 이 둘을 동시에 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자동차, 바퀴, 운전사, 뒤져 이 새끼들아. 받아들여. 네. 네.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자동차가 10에 빠르기로 간다고. 그래서 실제로 바퀴는 10에 빠르기로 앞으로 가면서 10에 빠르기로 돌기도 해요. 돌면서 오는 거야.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 같이 해요. 이 바퀴가 이 새끼 이 자리에서 돌기만 하면 자동차는 가는데 바퀴가 안 따라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바퀴는 뭐야? 자동차와 같은 속력으로 앞으로 가면서 도는 거야. 시간을 보여줄게. 반바퀴 돈다고 쳐. 그러면 이 A점의 흔적을 그려봐. 반바퀴 돌아서 이 뒷바퀴가 앞바퀴의 위치에 왔다고 쳐. 반바퀴 돌면 A가 어디 써야 돼? 여기 와야 돼. B는 어디 써야 돼? 여기로 와야 돼. 그치? A점의 이동 경로를 그려봐. B점의 이동 경로도 그려봐. 이거를요. 아빠 차 맨 처음에 사면 자동차 바퀴로 세고나서 거기에 이렇게 형광 스티커가 바퀴에 붙어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제 경로를 볼 수 있어요. 저게 사이클로이드예요. 저게 사이클로이드. 그렸어? A 어떻게 가? 이 새끼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A가 간 거예요. 그쵸? B는요? 네. 신기해요. 이 새끼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A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와 B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가 같아야 될까 다릅니까? 달라요. 더 먼 거리를 간 게 A점은 훨씬 더 먼 거리를 갔어요. 같은 바퀴가 도는데 A가 이동한 속도와 B가 이동한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잖아? A와 B의 속도가 다르다. 또 반바퀴 돌면 이제 얘가 이렇게 오면서 A는 다시 B처럼 B는 A처럼 가게 되면 한 바퀴 돌면 이동 경로가 똑같아요. 됐어? 근데 반바퀴는 달라. 얘네? 그래 된다. 신기하지? 같이 도는데 속력이 달라? 물리는요, 재밌게 배우셔야 돼요. 자, 보여봐. 병진 속도하고 회전
요 바퀴에 병진 속도가 얼마일까? 자동차가 10으로 가니까요. 지점을 4개로 찢어서 볼게요. 여기서도 10에 빠르게 갑니다. 이 점도 앞으로 10에 빠르게 갑니다. 이 점도 옆으로 10에 빠르기로, 이 점도 옆으로 10에 빠르기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퀴가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회전 속도. 이거 병진 속도예요. 회전 속도는요. 이렇게 보셔요. 접선 방향 내세기 이 방향으로 10. 얘 이 방향으로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얘는 이 방향으로 10입니다. 얘 이 방향으로 10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얘 속도는 얼마일까요? 이 점의 속도? 20이에요. 이 바퀴의 이 점의 속도 얼마일까요?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 얼마입니까? 10루트 2로 가는 거예요. 얘는 이 방향으로 10루트 2로 밀려요. 얘는요? 이 방향으로 10루트 2로 밀려요. 더 황당한 거 아세요? 얘 속력 얼마입니까? 이거 0입니다. 이걸 그려볼게요. A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반 바퀴 도는 동안 여기서 여기 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10루트 2, 그 다음에 20, 다시 10루트 2. 이게 그래서 A 바퀴의 시간 속도를 보니까 이면적이 A가 깡표적이야. 1은요? 1은 속도 얼마였어? 요점이죠. 요점 정도 갈 거야. 맞아? 1은 맨주로 속도 얼마야? 10루트. 그 다음 얼마? 0. 그 다음 얼마야? 10루트. 얘는 간격이 거의 되게 현격하게 가죠. 돼요? 이해돼요? 알겠습니다. 다른 눈 오면 자동차가 잘 가? 안 가니까 아빠가 책임감지. 마찰력을 크게 해야 되지? 바퀴하고 바닥 사이의 마찰력은 어떤 점에서 작용하냐? 물체와 바닥 사이에 바퀴 사이의 마찰력 어디서 작용해? 마찰력을 받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는 바닥과의 마찰력이 안 작용하죠 지금. 여기 무슨 마찰력? 마찰력 쓰겠죠.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죠. 바퀴가 갈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 아니야. 왜? 지면과 닿는 순간 속도가 영하잖아. 최대 정지 마찰력이잖아. 그러니까 바퀴가 가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을 줘야 바퀴가 가. 맞아? 최대 정지 마찰력이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 눈이 와서 미끄러져. 정지 마찰력이 없대. 바퀴 어떻게 돼? 회전을 못해. 그냥 미끄러져. 저거 회전시키려면 순간 여기에 속도가 얼마가 된대? 멈춰야 돼. 못 멈춰. 그래서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야. 무슨 말이야? 영이야. 자동차 경주하는 뭐라 그러지? 경주하는 자동차를 뭐래? 레이싱. 왜냐? 레이싱하는 트랙이요. 바닥을 여러분 운동화 신고 가면 운동화가 바닥에 쩍 붙어서 신발이 안 떨어져요. 바닥을 더럽게 찐득찐득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러 찐득찐득하게 발라요. 레이싱하는 곳에. 네. 그리고 레이싱하는 자동차의 타이어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 타이어보다 훨씬 더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잘 찌그러진다. 그런 상태의 바퀴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바닥에 접착제를 다 발라요. 그래서 그냥 신발 신고 가면 신발이 안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최대용지 마찰력을 훨씬 더 크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크게 하면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뭘 주니? 힘. 그게 추진력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가 꽝 하고 튀겨요. 엄청나게 큰 힘을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추진력 마치 로켓처럼 팍 하고 추진력을 만들려면 그 추진력이 생길 때까지 바퀴가 밀리면 돼야 돼. 안 돼요. 엄청나게 큰 힘을 바퀴를 받아서 내가 팍 하고 튕겨나가게 해요. 그래서 바닥에 찌릿찌릿하게 신기하죠? 저 바퀴가 저기 있습니다. 속력이 이래요. 그래서 반바퀴 돌 동안 얘가 움직인 경로가 달라. 그랬을 때요. 요즘 찍어서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경로가 바로 사이클로이드야. 이게 최단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야.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바퀴의 움직이는 경로를 가지고 사이클로이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사이클로이드를 이용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무슨일까요? 밑에 있는 쥐점으로 내려올 때 직할과 말해요. 사이클로이드 경사를 타는 거예요. 그래야 대단히 빠른 속도, 짧은 시간 내에 내려올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답니다. 우리나라 기와 구조가 사이클로이드예요. 기와가 뭔지 알아요? 아는 거 맞아? 그 기와를 참고 이렇게 지붕을 덮는 걸 기와라고 하잖아요. 기와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 기와 이렇게 된 거 아세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보다 이렇게 만들면 비가 내렸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비가 보이지 않아요. 비가 많이 천장에 지붕에 보여 있으면 지붕이 무너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라고 우리나라 기와 이렇게 만든 게 사이클로이드 경사를 옥수수와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제 해볼게요. 141번. 자, 차 타야 되는 사람들은 슬슬 체크만도 써가면서 수평면상에서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10이라고 하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고요. 바퀴 P점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운동할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바퀴가 돌 때 가장 빠른 속도 얼마? 20입니다. 요 꼭대기. 그래서 20이에요. 재밌죠? 그 다음에 144번을 질문한 년은 미친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4요. 네. 저 뒤에 시간제 분침하고 시침이지. 저 시침이 속력이 얼마야? 한 바퀴 도는 때 걸린 시간이 얼마야? 24. 시침이요? 60분. 아, 12시간. 세상에 생각보다 미친놈이 엄청 많아. 저 시침이 24시간 돈다는 건 말이 안 돼. 누가 왜 60분이 더 한다게. 이거를 근데 매해 저는 설명해요. 미친년들 양산소인가 봐요.
그리고 시침이 움직인 거리는 분침의 0.8배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8, 분침을 10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가 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16파이예요. 이게 시침에서 문제예요. 분침은 그럼 물어보자. 분침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1분. 과가 60분. 어? 60. 아 맞지. 진짜 진심이었어. 확신은 있어? 네. 1시간에 얘는 28죠. 병신들의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하지만 납득을 할 수 있는 뭔가 1시간은 몇 초? 3,400초. 까면 깔수록 미친년들이 나오잖아. 감동이다. 그죠?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뭐가 뭐 어려워서 틀리겠어요. 여러분이 펼치는 부분 찾아내면 되겠죠. 책가방을 쌌어요? 가야 되는 사람들은 책가방을 빨리 싸죠. 왜? 빨리 가야 되는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고 나가고요. 저한테 또 145번 해달라고 했어요. 책가방 싸면서 거기 문 열어놔. 나가시고 들으세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쇠고수를 창밖으로 가만히 떨어뜨리면 경찰한테 잡혀가요. 그렇죠. 그렇죠. 자, 쇠고술의 낙하 모습을 바르게 그린 것을 찾아라. 달리는 차 안에서 쇠고술을 가만히 놓을 때와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폭탄을 가만히 놨을 때와 모습이 어떨까요? 같죠.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달리는 차 안에 있는 쇠고술은 달리고 있을까요? 멈춰 있었을까요? 달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그 속도로 던져주는데 잘 맞고 미친년들의 행위를 한다. 찰랑가.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네, 앞으로 날아가면 떨어지는 반공성이 있죠. 몇 번입니까? 3번. 네. 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건 밖에 있는 비를 봤다는 거잖아. 네. 이건 차 안에 있는 아이를 놓은 거고. 보면은 차 안에 있던 비행기 안에 있던 그래 이 새끼 날아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같은 속력으로 날아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그랬다가 여기 똥꼬를 열면 사실은 얘는 V의 속도로 던져진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앞으로 가면서 떨어져. 맞아?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새롭게 하려고 달리는 비행기, 달리는 차라고 하는 것 뿐이죠. 이 문제는 뭐야? 언더브에서 공을 V의 속도로 던졌어. 그냥 이 얘기야. 알겠어? 네. 근데 이 미친년이 뭐라 그랬냐면 달리는 차 안에서요. 내리는 빗방울을 발표해요. 빗방울을 던졌어? 그냥 빗방울은 내려. 됐어? 네. 내리는 빗방울을 차 안에 있는 네가 가면서 보는 거지, 그치? 네가 가면서 보는 거지. 그러면 내가 본 빗방울의 속도는 빗방울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아니, 네, 이게 눈에 보이는 속도일 거야. 그럼 빗방울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뺀다는 건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뭐 해라? 더해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이지 왜 안 꼬부라졌냐고 물어보는 거야. 꼬부러지는 게 이상해. 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하자고? 143번이요.
빨리 기차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그 이유는 뭡니까? 좌표표. 이거 우리가 배운 지구과학 파트에서 어떤 내용이? 연주 시죠. 지구가 있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돌아. 그럼 반년 동안 반 바퀴를 돌 거야. 자, 태양이 있어. 지구가 이렇게 공전 궤도로 여기에서 출발해서 반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는 동안 가까이에 있는 별을 볼 거고요. 멀리 있는 별을 볼 거야. 그랬을 때 누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A.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반 바퀴 돌면 이렇게 오니까 A라는 애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것처럼 보일 거잖아, 그치? B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일수록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주식 차이가 뿐이야.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별은 아예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죠. 그래서 우리 아주 멀리 있는 누굴 보면 달을 보면 내가 아무리 자동차를 타고 가도 달은 계속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어? 라는 겁니다. 또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넘기죠. 몇 번? 156번. 안 해.